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트 모바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은 신규 상장주이고 최근 8년간 2억 달러 규모로 아마존의 산업용 PDA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의 신주 인수권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행사가 된다면 아마존이 포인트 모바일의 2대 주주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존 등에 올라탄 종목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상장 이후 단기 하락을 짧게 만들었고 그 후에 오늘까지 3거래일 동안 두 번의 상한가와 한 번의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아주 단기권에서의 차트 흐름만 보고 대응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앞으로 어떠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면 어떠한 라인에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제 캔들을 보시겠습니다. 어제 캔들의 이 저점이 상장 당일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하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 반등하는 와중에 상장 당일의 고점, 즉 신고가 라인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냈고 금일 시가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만들어진 이 저점 또한 전고를 돌파한 38,000원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 반등하면서 신고가를 더욱더 높여서 종가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은 오늘의 이러한 캔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추세 우상향을 조금 더 길게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보시면 이 빨간 선이 5일선입니다. 이 5일선이 이제 막 태동을 했기 때문에 단기 추세에서 이 5일선을 지지하는 눌림목 테스트가 꼭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세가 우상향을 하더라도 5일선을 지지하는지 눌림목에서 테스트를 해서 지지할 때만 추세 상승이 단기적으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은 장중에 파동을 보시면 굉장히 크고 빠르게 낙차가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반드시 이 5일선을 일봉상 눌러줄 때 지지하는 흐름에서 종가상 공략을 하는 게 안전한 공략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러한 신고가를 돌파하고 상장 시가를 지지하는 흐름을 보인 다음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만든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잘 아시는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 차트를 보시면서 이와 같은 라인에서 어떠한 흐름을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의 차트를 여기까지 끊어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기간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상장 시가 이후에 신고가 라인을 돌파하고 그 이후부터는 신고가와 그리고 상장 시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했다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추세 돌파가 나온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5일선을 지지하는 눌림목 테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이와 같은 급등을 이어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14만 원 라인까지 급등을 하는 기간 동안 고작 15거래일에서 20거래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탄력을 굉장히 높여서 상승을 만들어냈고 이곳에서 보시면 단기 조정 또한 강하게 만들고 일목기준선에서 반등을 크게 하는 추세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포인트 모바일로 돌아가서 물론 포인트 모바일이 박셀바이오처럼 단기 급등을 저렇게 만든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슷한 라인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5일선을 눌러주는 눌림목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단기권에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 박셀바이오 급등 이전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비슷한 차트 흐름의 라인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시총과 유통 주식수마저 조금 비슷한 단기 급등에 필요한 재료들이 이 포인트 모바일에도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포인트 모바일은 시총 3천억 원 미만의 유통 주식수 또한 품절주에 속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차트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상장 시가를 지지하는 단기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러한 5일선 단기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로 급등이 이어질지 아니면 5일선을 눌러주는 흐름이 내일이나 다음 주 어느 땐가 나와줄지 그리고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횡보세가 나온 다음에 반등을 할지 아니면 바로 반등을 할지 이 흐름에 대해서는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5일선 추세를 최대한 단기 추세로 보고 눌림목에서 이탈만 없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보유자들은 연속된 상한가와 상승에 충분히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보유선을 조금 전일의 시가 정도 아니면 전일의 종가 정도로 넉넉하게 높게 잡아놓고 조금 파동을 크게 견뎌가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시에 그 상승 추세를 조금 다 좀 즐겨보는 게 어떤가 싶고 신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일선의 눌림을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포인트 모바일은 대주주와 그리고 아마존의 지분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0.5포인트 미만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분 방어를 위해서 대주주 지분 매입이 시행될 수도 있고 또한 지분 경쟁이 발생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우리가 고려해 보았을 때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불을 붙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공략하는 지점을 낮게 설정을 하고 눌림목이나 이러한 아랫꼬리 부근에서 저점 공략을 한다면 흔드는 파동을 조금 견뎌보면서 전반적인 재료와 그리고 상승 추세가 나온다면 큰 흐름에서 한번 급등 추세를 한번 버텨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재료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리고 현재까지 단기 추세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홀딩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이러한 단기 추세는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장 짧은 단기권에서는 금일의 시가 라인이 다시 이탈되게 되면은 무조건 손절 대응하는 게 일단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일의 시가가 이탈이 되면 따라 올라온 5일선이 지지가 안 되고 이탈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금일의 시가인 4만 원 정도 되겠네요. 4만 원을 절대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공략을 하거나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긴 추세에서 보았을 때는 이 38,000원, 즉 전고 돌파를 한 이 38,000원 라인을 이탈 없이 지지할 때는 홀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추세가 전환될 때를 대비를 해서 내가 어디에서 대응을 할 것인지 꼭 계획을 세우시고 대응 라인을 잡고 공략을 하신 다음에 홀딩을 하면서 추세를 관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38,000원이 이탈이 되게 된다면 이 상장시가 밑으로 있는 이 매물대로 주가가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시가 밑에 있는 이 매물대로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상장시가 대비 대략적으로 40에서 50%까지도 주가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에서 선대응을 하시고 밑으로 충분히 빠진 다음에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흐름이 나올 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서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포인트 모바일 재료 좋고 지금 품절주이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사실상 만만치 않습니다. 파동도 굉장히 크고 기보유자가 아니라면 조금 기다리셔서 5일선 눌림목이나 오늘의 시가 라인을 지지하는 하방세의 눌림목에서 종가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급하게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는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포인트 모바일 현재까지 좋은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다음 주 추세까지 잘 살펴보시고 공략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포인트 모바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